금리 인하가 빠르면 내년 초로 다가왔습니다. 연준이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죠. 하지만 과거 금리 인하기에 증시가 폭락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금리 인하하면 증시에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증시가 왜 떨어질까? 금리 인하는 예금 금리 그리고 대출 금리를 낮추죠. 시중에 돈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시중에 늘어나는 유동성은 증시로 유입이 될 것이고, 늘어나는 돈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현금에 대한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죠. 그리고 자산, 주식에 대한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으로 연결이 돼요. 증시는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왜 금리 인하기에 증시는 하락을 했을까? 일단 저금리는 유동성 증가로 인한 증시의 호재, 1차원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업의 실적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명제를 하나 꺼내볼게요. 바로 주가는 기업 실적의 함수다. 즉 주가를 예측하려면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많이 있지만 금리만 놓고 보자면 금리 인하기 대출이자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좀 더 싼 금리를 가지고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겠죠. 좀 더 수월하게 투자가 가능하고 기존에 빌렸던 돈에 대한 금융 비용도 감소를 해요. 기업엔 좋죠. 특히 대규모 자금을 이미 차입했거나 혹은 투자를 위해서 차입할 예정인 기업에는 특히 더 수혜가 갈 거예요.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또 시중에 돈이 원활하게 돌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예금이자가 이렇게 싸니까 대신에 주식 투자해볼까? 혹은 대출이자가 싸니까 싸게 대출 받아서 주식에 투자해볼까? 이런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우라가미 구니오가 말하는 증시 사계에서 바로 금융 장세인 거예요. 지금의 주가 상승은 내년의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선반영 증시 상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대감이 전부 다 반영이 끝난 그 다음이겠죠. 실제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 지금 금리를 내릴 만큼 경기가 좋지 않나? 라는 이런 관점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순간 증시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 실적은 하락하고 주가도 하락할 것이니까 그 증시 충격의 크기와 기간을 결정하는 건 바로 금리 인하 시점에 나타나는 경기 침체 지표들,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겠죠. 과거 금리 인하 시점에 증시가 하락한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가 드러난 경우인데요. 금리 인하는 결국 금리 인상의 마지막, 즉 고금리 후에 나타나는 과정이죠. 이 그림처럼 실제 대부분의 위기는 고금리 후에 터졌고 금리 인하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기 부양 조치로 내려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고금리 후유증으로 기업 실적과 경기가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린다는 거죠. 즉 금리 인하가 시장에 금리를 내릴 만큼 경기가 안 좋아 라는 우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관건은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의 여부일 거예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과거와 같이 증시 충격이 금리 인하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이 나올 수 있다면 충격이 오더라도 그 충격의 강도와 기간은 짧고 약할 수 있다. 그 충격의 정도가 낮을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나서 미국 증시에 저점이 왔을 경우 평균적으로 금리 동결 후 16개월 뒤인데요. 그때 증시 저점이 왔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해 7월 말에 금리 올리고 그때부터 지금 금리 동결 5개월째죠. 즉 증시 폭락이 와서 저점이 오더라도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도 이후 사례에서는 2000년도 그리고 2007년도 각각 닷컴 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죠. 각각 구조적 위기였는데 지금과 굳이 유사성을 따지자면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 문제가 있었던 2018년이 가깝습니다. 2018년도에는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연말이 증시 저점이었고 그 이후로는 코로나 발생 전까지 증시가 계속 우상향했죠. 첫 금리 인상이 있던 2019년 8월 1일 전후로 해서 S&P 500 약 7%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는 코로나 때까지 계속 올랐어요. 첫 금리 인하 시기 전후로 7% 충격 이후 박스권 그리고 급등 랠리가 왔다는 건데요. 어쨌든 금리 인하를 전후로 출렁임이 있을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금리 인하는 유동성 확대의 과정이다. 이거는 증시에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오르고 있는데 실제 금리 인하 시점에 경기 침체의 우려가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증시에 충격은 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진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 있는 내년 3월이나 5월 정도가 되었을 때 생각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진 않네 라는 상황이 된다면, 그리고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보다는 물가 하락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라는 비중적인 부분이 물가 쪽에 더 치우쳐질 때 금리 인하로 인한 충격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2024년 증시 상승 시나리오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위쪽에 카드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도 꼭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랄게요. 결국 금리 인하가 물가 하락으로 인해 나타나느냐 혹은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 때문에, 금융 문제 때문에 나타나느냐, 이 차이가 될 건데 현재로서는 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거는 개별 종목들의 실적일 거예요. 실적이 좋은 기업은 금리가 올라도 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현재처럼 AI나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그런 장세가 어느 정도는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와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레버리지나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에는 큰 수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격이 오더라도 첫 금리 인하 전후로 보통 왔다. 아직 시간이 남았죠. 그리고 그 시점에 충격이 올 가능성은 염두에 두자. 하지만 결국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이 이루어진다면 증시는 낮은 금리와 유동성을 근거로 해서 추세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금리가 추세 하락권에 접어들면서 채권 가격도 상승을 합니다. 채권 가격 역시 국채금리 피크를 근거로 해서 제가 바닥권을 미리 말씀드렸죠. 만약 증시 조정 국면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 그 시점에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채권 ETF로 잠시 갈아타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결국 금리 인하는 현재 시장의 이슈와 금리 인하의 원인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였죠. 이건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2024년 증시 시나리오 그 영상도 꼭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랄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